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 넘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도 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대비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부와 이발사, 조카딸과 가정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갔다. 어느새 잠에서 깬 돈키호테가 소리 지르며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기사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용기를 힘껏 발휘해 승리해야 합니다. 자, 여보게, 그만 눕게. 그 자네는 몸을 더 추스려야 하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직 무리야. 이 돈놀렁의 서자가 몽둥이로 나를 마구 때려 만신창이라 만들었네. 하지만 그자가 아무리 술수를 쓴다 해도 당장 일어나서 모은 술을 갚아야 해. 먹을 것 좀 갖다 줘 봐봐. 돈키호테는 음식 접시를 깨끗이 비운 뒤 다시 잠들었다. 아이 참, 신부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하죠? 이거 여간 심각한 게 아니오. 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서재도 벽을 쌓아 못 들어가게 해야겠소. 아예 싹을 잘라내야지요. 그랬다가 깨어나서 책을 찾으면은 책과 서재를 마법사가 가져갔다고 하면 포기할 것입니다. 그날 밤 가정부가 책들을 남김없이 불태웠고 신부와 이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재도 아무 흔적 없이 벽돌로 막아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깨어난 돈키호테는 책부터 찾았다. 어이? 아니 이런. 아니 대체 여기 있던 서재가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도 책들이 한 권도 안 보이니 어찌된 일인가? 주인님, 거기 서재가 있었어요? 악마가 없애버렸나? 삼촌이 집을 나가신 뒤였어요. 어느 날 밤 마법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서재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죠. 얼마 뒤 마법사는 천장 밖으로 날아갔고 집안이 연기를 뒤덮였어요. 그리고 난 이 집 주인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현자 무냐톤이다라고 소리치고는 사라졌어요. 프레스톤이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분명 무슨 톤이었어요. 그자는 꿈에도 잊지 못할 나의 원수야. 그놈은 내가 자기가 보호하는 기사를 물리치리라는 걸 마법의 힘으로 알고 있지. 그래서 온갖 수를 써서 나를 괴롭히려는 거야. 삼촌, 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에? 이제 어린애처럼 방황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어린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그만 나가볼게요. 보름 동안 돈키호테는 가끔 신부와 이발사를 불러 한바탕 떠들어대는 것 말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온갖 가머니설로 어리석은 이웃집 농부를 꼬드기고 있었다. 여보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편력기사의 종자가 되어 함께 길을 떠나지 않겠나? 날이 편력기사라뇨?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 허허, 자네 앞에 있지 않나? 나와 함께 길을 떠난다면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을 게야. 그리고 언젠가 섬을 손에 넣으면 자네를 그 섬에 영주로 삼겠네. 그게 정말입니까?
산초 판사라고 불리는 이웃집 농부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돈키호테가 늘어놓는 수많은 약속에 넘어가 결국 돈키호테의 종자가 되었다. 돈키호테는 돈을 마련한 뒤 산초에게 몇 날 몇 시에 길을 떠날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산초 판사야, 길 떠날 준비를 할 때 자루는 꼭 챙기게. 물론입니다요. 그런데 제가 오래 걷질 못해서 그러는데 타고 갈 당나귀를 가져가도 됩니까? 당나귀를 탄 종자라. 내가 읽은 책 속에 그런 종자를 데리고 다니는 기사가 있었던가? 내 모험에 방해는 안 될 테니 아무렴 어때? 좋아, 당나귀를 타고 가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나와 길을 떠났다. 주인님, 소인을 섬의 영주로 삼는다는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섬이라도 저는 잘 다스릴 자신이 있습니다. 산초 판사여, 그 옛날 편력 기사들은 대개 자기가 빼앗은 섬과 왕국을 종자들에게 다스리게 해주었지. 간혹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 지친 종자들에게 거칠에 뿌린 칭호를 내리거나 보잘것없는 땅을 주기도 한 기사도 있었지만 난 그들과 전혀 다르네. 내가 왕국을 손에 넣은 지 엿새 안에 자네를 왕국에 딸린 영토의 왕으로 임명할 것이야. 가만히 있자. 그럼 내 마누라는 왕비, 내 자식들은 왕자와 공주? 주인님, 그 소인의 마누라는 왕비가 될 그릇은 아닙니다. 혹 백작 부인이라면 모를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게.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자리를 주실 게야. 자신을 낮추어 야망을 너무 억누르지는 말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님만 믿겠습니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은 들판에 서 있는 30-40개가 넘는 풍차를 발견했다. 오, 기대하던 일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군. 산초 판사야, 저기를 보게. 자그마치 30명이 넘는 거인들이 있구나. 저놈들을 모조리 없애야겠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허, 저놈들 중 팔 길이가 10km나 넘는 거인들도 있지 않느냐. 저건 풍차인데요. 팔이 아니라 날개고요. 모르는 소리! 그렇게 무서우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라. 나와 저놈들과의 싸움은 매우 격렬할 게야. 이리야! 주인님! 겁쟁이들아! 정의에 불타는 기사님께서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나의 사랑 조심해하여 당신을 섬기는 나를 도와주시오. 아멘! 돈키호테는 로신한테를 쏜살같이 몰아 첫 번째 풍차의 날개를 창으로 찔렀다. 그 순간 세차게 불어온 바람에 풍차 날개가 돌아가면서 창이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말과 기사도 딸려 들어가 하늘로 붕 떠오르더니 들판 저만치 뚝 떨어졌다. 주인님! 산초가 당나귀를 타고 재빨리 달려갔지만 돈키호테는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로신한테와 나란히 들어놓은 채 전혀 움직이질 못했다. 그러게 소인이 풍차라고 한 말을 왜 믿지 않으셨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시끄럽다, 산초. 병 주고 약 주냐? 내 서재와 책들을 훔쳐간 프레스톤이 마법을 부려서 거인들을 풍차로 바꿔버린 것이야. 하지만 그 어떤 마법도 내 칼 앞에서는 힘을 못 쓰리라. 주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부축해드릴 테니 일어나 보세요. 산초는 돈키호테를 다친 로신한테의 등에 가까스로 태워 푸에르토 라피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초야, 푸에르토 라피세야말로 사람들이 많아서 온갖 모험을 할 수 있을 테니 기대해라. 그런데 창이 없으니 이 일을 어쩐다. 아무래도 잘못 따라온 것 같아.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산초야, 스페인 기사 디에고 페레스 바르가스가 싸우다가 칼이 부러져 꺾은 떡갈나무 줄기로 공을 세운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나도 그 기사처럼 떡갈나무 줄기로 큰 공을 세우겠다. 떡갈나무 줄기든 가지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인님, 그나저나 허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네.
그러나 편력 기사는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지. 그래도 아프면 말씀하십시오. 소인은 개미 눈알만큼만 아파도 참질 못하는데 소인이 주인님의 종전하지만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너의 단순함이 재미있구나. 좋아, 산초. 허락할 테니 아플 때는 마음껏 소리를 질러라. 고맙습니다. 저 주인님 식사하실 시간인데요. 난 그다지 생각이 없으니 자네나 먹게. 산초는 당나귀에 앉은 채 자루 속에 먹을 것들을 꺼내 먹으며 돈키호테와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 그리고 술자루를 통째로 들고는 기분 좋게 마셨다. 술맛 좋다. 말라가의 어느 술집 주인도 부럽지 않아. 이건 험한 고생길이 아니라 신선 노름이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숲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돈키호테는 창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구해 창날을 끼운 후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 둘시네하여,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이 오질 않는구려. 산초, 둘시네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빠르다. 빨라. 벌써 걸어 떨어졌군. 날이 밝자 돈키호테는 산초를 깨워 길을 재촉했다. 산초, 그만 일어나게. 어서 길을 떠나야지. 나이 다 마셔버렸네. 예, 주인님. 술도 떨어졌으니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요. 다시 길을 떠난 두 사람은 오후 3시 무렵 푸에르토 라피세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다랐다. 와! 산초 판사야. 내가 모험을 하다가 큰 위험에 빠지더라도 나를 구하려고 칼을 들면 안 되네. 물론 악당들이 나를 공격할 때는 예외지만 말일세. 그러나 자네가 기사 서임을 받기 전까지는 기사들과 싸울 수 없네. 주인님, 그런 걱정이랑 붙들어 매십시오. 소인은 지구가 뒤집히더라도 싸움판엔 뛰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기사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도울지 방법은 좀 찾아봐야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요. 그때 길 저편에서 성 베네딕트 교단의 수도사 둘이 노새를 탄 채 오고 있었다. 그 뒤로 귀부인들이 탄 마차 한 대와 말을 탄 남자 셋, 그리고 노새몰이꾼 둘이 따라왔다. 산초야, 못된 마법사들이 마차에 탄 공주를 납치해 가는구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내가 악당들 손에서 공주를 구해내리라. 주인님, 눈을 더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저분들은 악당이 아니라 수도사들입니다. 산초, 너는 모험이라는 못자도 모르니 이번에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좋아, 내가 똑똑히 확인시켜주겠다. 니야! 돈키호테는 산초가 말릴 새도 없이 로시난테를 몰아 달려나가더니 길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서 수도사들에게 소리쳤다. 이놈들! 공주님들을 강제로 납치해가다니! 악당들아,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지금 당장 공주님들을 풀어두려라! 기사님, 악당이라니요? 저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 베네딕트 수도사들입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내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 주인님, 잠깐만요. 돈키호테는 만류하는 산초를 뿌리치고 지체 없이 로시난테를 몰아 창을 꼿꼿이 든 채 첫 번째 수도사에게 달려들었다. 아이고, 수도사 죽네. 그 광경을 본 두 번째 수도사는 노새에 납작 엎드린 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다. 그러자 산초는 땅에 쓰러져 있는 수도사의 옷을 벗겼는데 수도사들과 함께 온 노새 몰이꾼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그 다친 사람을 돌볼 생각은 않고 뭐하는 짓이오? 이건 우리 주인님이 용감하게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요. 내 몫이니 당연히 내가 가져야죠. 뭐요? 이게 정신이 나갔구만. 이러니 맛 좀 봐라. 산초가 노새 몰입꾼들에게 두들겨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안 돈키호테는 마차에 탄 귀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주님, 비로소 당신은 악당들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편력기사 돈키호테 델 라만차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여인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포로지요. 제게 입은 은혜를 갚으시려면 토보소로 가서 그녀를 만나 제가 당신을 구해주었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귀부인들을 수행하던 비스카야 출신의 종자가 돈키호테의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다. 이 정신 나간 놈,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놈이 기사면 난 기사 하렙이다. 마차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라. 이 비스카야 나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정의의 기사를 모독하다니 결코 네 놈을 용서치 않으리라. 칼을 뽑아라. 창 대신 칼을 뽑아든 돈키호테는 먹이의 숨통을 단번에 끊으려는 맹수처럼 비스카야인에게 달려들었고 그에 맞서 비스카야인도 물러서지 않고 돈키호테의 몸을 둘로 쪼개버릴 듯이 칼로 무지막지하게 내리쳤다. 야, 죽어라! 어디? 죽을 놈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나의 구세주로 돌진하여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방패로 비스카야인의 공격을 겨우 막아낸 돈키호테는 단칼에 끝내려고 비스카야인의 머리를 노리고 힘껏 내리쳤다. 하지만 한 발 빠른 비스카야인의 칼에 오히려 자기의 귀가 반이나 잘리는 부상을 당했다. 이런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네 놈을 죽일 테다. 결국 비스카야인은 엄청난 분노를 담아 내리친 돈키호테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노새에서 굴러 떨어졌다. 돈키호테는 비스카야인의 목에 칼끝을 들이댔다. 살고 싶으면 항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기사님이여, 하늘보다 높은 자비로 저희 하인을 살려주세요. 좋습니다. 이 기사가 칭송받아 마땅한 토보소의 둘신의 아님을 찾아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목을 걸고서라도 약속하겠어요. 그럼요. 싸움에서 승리한 돈키호테는 의기양양하게 로신한테 올라타려고 했다.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산초가 무릎을 꿇더니 돈키호테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세상 그 어느 기사보다 용맹한 돈키호테님, 이번에 목숨을 걸고 싸운 싸움에서 섬을 빼앗은 걸 경아드리옵니다. 소인에게 그 섬의 영주자리를 맡겨주시면 보란듯이 잘 다스리겠습니다. 산초야, 이번 모험은 섬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겪은 것이다. 이런 모험은 기껏해야 머리를 다치거나 귀가 잘릴 뿐이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영주보다 더 높은 자리를 줄 테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자,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길을 서도록 해. 주인님, 모든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교회에서 숨어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인님이 부상을 입힌 그자가 종교 경찰에 일러 바치기라도 하면 우릴 잡으러 올 테니까요. 아하, 모르는 소리. 편력기사가 악당들을 물리친 일로 잡혀가거나 법정에 선 일이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종교 경찰이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잡아간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설사 자네가 종교 경찰에 잡혀간다 해도 내가 두고 보겠는가? 기사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게. 이 세상에서 나만큼 용감하고 훌륭한 기사는 없을 게야. 사실 소인은 글자 한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해도 읽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껏 주인님보다 더 용감한 분을 모셔본 적이 없다는 건 맹세코 확신합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하는 사이에도 돈키호테의 다친 귀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가만, 주인님의 다친 귀에서 피가 너무 납니다.
아무래도 귀부터 치료해야겠습니다. 자루 속에 연고가 있으니까 발라드리죠. 내가 피에라 브라스의 향유만 만들어 왔어도 괜찮을 텐데 그 향유 한 방울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약도 필요 없다네. 몸이 두동강난 사람이라도 그 향유 2방울만 먹으면 감쪽같이 살아나지. 아니, 그런 묘약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묘약 만드는 법을 소인한테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약을 만들어 팔면 어느 나라의 왕보다 부자가 될 수 있을 테니 영주를 포기하더라도 아깝지 않겠는데요. 아 참, 그 묘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별로 안 들어. 아니 세상에, 약 만드는 법을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산초야, 그 은혜는 나중에 베풀 테니 우선 귀부터 치료하자. 귀가 너무 아파. 잠깐만요. 주인님, 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고맙네. 아, 혹시 그 자루 안에 먹을 게 좀 있나? 오늘 밤에는 향유를 만들 성을 찾아봐야 할 테니 배를 채워야 할 걸세. 이 약을 발랐는데도 귀가 점점 더 아프구나. 양파 한 개하고 약간의 치즈, 또 손바닥만한 빵 조각이 있는데요. 주인님, 용감한 기사가 먹을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초야, 편력 기사는 한 달쯤 굶는 건 일도 아니라서 음식이 혀끝에 살짝만 닿아도 허기를 메울 수 있단다. 그들은 대부분 요리사 없이 숲을 떠돌며 살아가니 먹는 음식이 오죽하겠는가. 나도 그런 편력 기사의 도를 지키고 싶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루 속을 기사이신 주인님이 드실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걸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아닌 소인이 먹을 것은 고기 같은 영양가가 많은 음식으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어허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지. 돈키호테와 산초는 자루에서 꺼낸 음식이 맛이 없고 초라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초라한 식사가 끝나자 돈키호테가 길을 재촉했다. 산초,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묵을 성을 빨리 찾아야 되네. 네, 주인님. 서둘러 길을 떠난 두 사람은 사냥치는 목동들이 머무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날도 이미 저물었고 마을도 보이지 않아 결국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산초야, 오늘은 아쉬운 대로 여기서 묵자. 보잘것없는 내 신세여. 고생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지친 몸을 제대로 누이지도 못할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하나. 주인님, 잠자리가 누추해서 어떡하죠? 산초야, 저 넓은 하늘을 이불 삼아 잘 수 있으니 나 같은 기사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아, 행복해. 문 좀 열어보시오. 누구요? 출연 양석정, 안용욱, 박영재, 홍선영, 김모경, 조세령,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돈키호테 세 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